여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하며 또 그의 태도는 당당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림자가 가득하고 그가 서 있는 자리 밑에는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땠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떨지 오늘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1960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많은 왕비를 배출한 파평윤씨 가문이며 윤석열의 집안은 그 중에서도 명문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인 윤기중 교수이고 어머니는 이화여대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으나 결혼 후 퇴직하였죠. 대광초등학교, 중랑중학교와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윤석열은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서울대 심리학과에 가려고 했었는데 법대에 가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5월 8일에 교내에서 진행된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3개월간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이 0.7,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고 병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병역 기피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지만요. 사법시험은 1차에는 금방 붙었지만 술을 좋아해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2차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수 끝에 1991년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윤석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기게 되죠. 이때 경찰 실세였던 치안감 박희연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서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인 2002년 돌연 사표를 내고는 로펌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취업을 했죠. 하지만 적성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여 다시 경력직 채용으로 검찰에 복직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을 구속수사하기도 하였고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을 때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며 사직서를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 BBK 특검에 참여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윤석열이 BBK 투자 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BBK 특검 종료 후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고 2009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과장, 2011년 중수 1과장을 역임하면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이쯤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윤석열보다 12살이나 어린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짓 없고 순수한 사람이다.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 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윤석열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으로 정부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때쯤 또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를 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장모 최은순의 사기 사건으로 검찰의 품위를 떨어뜨려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2014년부터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등 4천당의 지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라는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차장을 거쳐 검사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명백한 퇴직 코스를 걷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의 인생도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수사검사였던 박영수로부터 4개로 이루어진 특검팀 중 4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받게 된 것입니다.
수사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였는데 윤석열은 이재용을 구속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대중들에게도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에서 임명했었는데 문재인은 윤석열을 임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추고 윤석열을 지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앉힌 것이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은 2018년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이명박 본인을 구속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가 법관 14명을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택 거부 의견을 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였죠.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석열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끝을 겨누죠. 정권 핵심부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조국을 탈탈 털어버리는 동시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죠. 2020년 법무부에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여 그를 2개월간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윤석열은 법원에 징계 취소에 대한 소송을 걸었죠. 1심에서는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그는 검찰총장 자리에 복귀합니다. 사실 이때 윤석열은 이미 대선 출마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사퇴하게 되면 그의 향후 정치 여정에 똥물이 튀길 수 있기에 소송을 걸어서까지 명예를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2021년 3월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직 사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그는 20대 대선에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게 해주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 약탈, 독재,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이라며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긍정과 부정, 양쪽 모두가 분명한 유형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에 오히려 청렴하고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검찰에서처럼 대통령이 되면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게 국정을 운영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은 장모의 구속사건, 손바닥에 그린 왕이라는 글씨, 주 120시간 노동 발언, 기차 쪽벌 사진 등을 가지고 오만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비판하였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역대 대선 중 최소 득표율 차이였죠. 그리고 2022년 5월 그는 드디어 대한민국 정점의 자리인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이자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서 창출한 5번째 정부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 등 빼곡한 계획들을 발표했었고,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정과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모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주관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확실한 팩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1년차 때는 최저 20%대에서 최고 50%대, 2년차 때는 최저 20%대에서 최고 40%대, 3년차에 들어서는 최고가 30%대이고, 최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24년 11월 첫째 주 시점에 처음으로 20%대에서 무너져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사건, 과도한 해외 순방과 바이든, 날리명 같은 잦은 말실수,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장모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비올백 뇌물수수 같은 혐의들, 그리고 사교육 개혁과 의료 개혁 등 소통 없는 강압적인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화물연대 개혁, 사교육 개혁, 의료 개혁, R&D 예산 재정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최근에는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하였고, 명태균은 그 돈을 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썼으며,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명태균의 부탁을 받아 김영선이 공천되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명태균이 소통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진짜 팩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마무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까요? 아니면 박근혜 정권처럼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말까요? 명문가에서 태어나 집안의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받으며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고, 탈정 9기 끝에 검사가 되고야만 인물. 검사 생활 중 벼랑 끝까지 몰렸으나 보수 세력의 칼끝을 들이밀며 결국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 이번엔 진보 세력의 칼끝을 들이밀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인물. 그러나 미약한 정치 기반과 여러 논란들로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맞이할 위기에 놓여있는 인물.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